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왼쪽 글자는 그나마 나은데 오른쪽 글자가 꽤나 복잡하게 생겼죠. 일단은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섭렵이라고 읽습니다. 원래는 섭렵으로 읽어야 하죠. 명사로서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경험함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나 긍정적인 뜻으로 볼 수 있겠죠. 특히 도서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섭렵하다, 두루 섭렵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수가 보이고요. 두 번째 글자 렵자에서 보이는 것은 이 개견자가 보입니다. 일단은 어떤 뜻인지 한 글자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허신의 설문회자에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 글자가 훨씬 더 직관적인 글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물 숫자가 두 개 있고 가운데 걸음 보자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셔라고 얘기하는데 갑골문을 보시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물이 있고요. 강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시냇물. 거기에 맨발로 건너는 그런 모양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현재는 물수가 하나만 왼쪽에 붙어있는 건널섭이 된 것이죠. 그럼 허신은 이 글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도행 여수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려자는 원래는 숫돌 려자인데 이 물수를 붙이면 건널여가 됩니다. 이 도라는 것은 맨손, 맨발할 때 맨의 뜻을 갖고 있고요. 물론 물이 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수치료, 도수체조할 때 이 도자 이니까 도보로라는 것은 차를 타지 않고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행이라는 것은 배나 수레나 어떤 뗏목 같은 것을 타지 않고 그냥 발로 첨벙첨벙해서 건넌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물을 건너는 것이다. 그리고 물 숫자 두 개, 어렵죠. 두 갈래강 추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뜻을 따르고 이 글자를 말한 겁니다. 걸음보도 뜻을 따른다. 역시 회의자로 보고 있네요. 이 글자를. 그러면서 이체자로서 이 글자를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물수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꽤나 이해하기가 쉬운 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좀 복잡한데 산양렵자입니다. 이 글자에 간체자, 그리고 일본의 신자체, 그리고 속자 혹은 이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개 다 자주 쓰이고 있고요. 중국어로는 리에라고 얘기하네요. 개 견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를 풀어서 짐승을 사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짐승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면 되겠네요. 이 글자는 단독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만 목갈기렵이라고 하니까 갈기가 있는 짐승, 말이라든가 아니면 호랑이라든가 사자 같은 것들이 일단 연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는 아마도 개를 풀어서 사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신은 방렵, 축금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은 이제 새, 날짐승을 뜻하니까 새도 쫓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방이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한데 단옥제는 이 글자를 아마 울타리라는 뜻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놓고 짐승을 사냥하고 새를 쫓는 것이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허신은 이 글자를 개견자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이 목갈기 렵자는 음을 나타낸다. 이 글자는 회의가 아니라 형성으로 보았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렵이라고 해도 거기에 바로 개견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일설에 따르면 이 글자는 겨울철에 불을 놓아서 하는 사냥이고 이 글자는 밤을 이용해서 야간에 하는 사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현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급의 건널섭, 역시 3급의 사냥렵자. 그쵸? 물수가 부수이고 개견이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이고요. 사냥 엽자가 좀 복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섭렵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물을 건너서 사냥하듯이 무언가를 하는 것인데, 자,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경험함을 이르는 말이다. 운부는 우선 팔도 섭렵을 통하여 백성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고, 라고 해서 렵 대신에 지낼 력자를 쓰기도 합니다. 거의 뜻은 비슷해서 박섭이라는 뜻도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적어도 섭렵이란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너무 넓게 이렇게 공부하거나 책을 읽어서 깊이는 없다라는 부정적인 뜻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섭렵하다, 그렇죠? 뭐 유, 불, 선의 서학까지 두루 섭렵하고, 유학,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선은 아마 신선이니까 도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전도 널리 섭렵하시었다 등으로 책을 주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섭이라는 것도 널리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험하는 것도 의미하고요. 섭외라는 것도 보면 섭이 연락하다의 뜻입니다. 그렇죠? 외국까지 건너가서 외부로 멀리 가서 연락을 하다, 만나다, 교섭하다 라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 연락을 취하여 의논함 정도로 우리가 쓰고 있죠. 자, 간섭, 교섭, 통섭, 관섭, 도섭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엽자는 꽤나 단어가 많습니다. 엽기, 엽관 모두 다 사냥하듯이 한다는 얘기죠. 엽사, 높임말입니다. 엽색, 그렇죠? 성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거, 집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엽총, 사냥총을 말합니다. 수렵, 천렵, 밀렵, 전렵, 염렵, 이 중에서 보시면 수렵, 이 수도 사냥하다의 뜻이고요. 여기서의 전자는 사냥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전자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섭렵, 중국어 셔리에, 일본어 쇼료 해서 한중일 삼국이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로 문헌을 두루 통달하거나 아니면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엽자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서로 다릅니다. 섭자도 일본이 약간, 그렇죠? 획 하나가 더 있죠. 영어로는 be versed in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섭렵이 워낙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전문가가 되다, 의 뜻에 verse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verse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섭렵은 총 28건이 검색이 되고요. 일제강점기에도 섭렵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광복 이후에도 섭렵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렵자의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40번째 시간에는 건널섭, 사냥렵으로 해서 어디 멀리까지 사냥하듯이 다투어서 이것저것 두루 책을 읽거나 경험하는 뜻의 섭렵 혹은 섭렵하다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